네,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한 감염 의심자와 격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유례 없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되고 있죠. 이번 사태를 더욱 크게 키운 것은 다름 아닌 정부의 잘못된 대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이 나와서요. 이 정부 무능에 대한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보건당국은 병원 미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교 휴교 조치에 대해서도 이 보건당국과 교육부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당국이 오히려 불안감과 혼란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이제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신 문정림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문자는요. 프로그램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의견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문자 서비스 샵 0945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이 정면 인터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문정림 의원입니다. 문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의원님께서도 마스크 하고 계신가요? 예, 오늘 마스크 못했고요, 안 네. 했고요. 오늘 하루 종일 회의하고 인터뷰하고 뭐 그랬습니다. 네, 주로 예. 실내에 계셨군요. 예. 네, 자 의원님께서는 의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환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어찌 보면 네. 정말 이 의료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의료진에게까지 이미 3차 감염이 발생했거든요. 예. 혹시 이 의료진의 감염 앞으로도 확산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예. 확산되지 않아야죠. 그런데 35명 중에 이미 5분의 의료인 확진이 확인이 돼서 네. 좀 앞으로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료진의 감염이 중요한 이유는 의료진이 이제 전쟁에서 싸워야 될 전사나 다름이 없잖아요. 메르스와 싸워야 되는 뭐 감염내과 전문의든 일반 전문의든 전사로서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네. 모르는 새 확진이 되기 전까지 또 다른 환자에게 전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든 간호사든 의료진의 감염이 굉장히 방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현재까지 의료진이 감염된 경로를 되게 보면 그 환자가 기침 재채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이에 뭐 청진기를 댔다든가 아니면 입안을 들여다봤다든가 아니면 주사나 뭐 체열을 했다든가 뭐 이런 접촉 과정 중에 생긴 일이어서 네. 의사들이 마스크 착용 또 뭐 필요한 경우 고글이나 보호복 또 필요한 경우에 보호 장구를 입원과 외래 상황에 맞게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다른 환자를 볼 때 뭐 손을 씻고 이런 위생 수칙을 굉장히 잘 하면서 두 번째로는 어쨌든 의심이 되는 환자는 꼭 기억력을 잘 물어봐서 주기에 확진해서 의심이 될 때는 자기 자신도 격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네. 또 의료진 자체도 확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의원님 의료진이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는 이제 강조 말씀 주셨는데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숨진 환자의 이 성함을 모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언론 발표대로 25번 환자 이분이 네, 이제 네. 숨진 경기도 병원의 의료진은 자가격리 중이다. 당국은 네. 이렇게 밝혔는데 네. 실제로는 의료진 상당수가 격리되지 않고 환자를 진료했다. 이렇게 또 밝혀지고 있어서요. 네. 자가격리의 실효성이 가능한 거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네. 혹시 이런 경우에 좀 강제격리를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자가격리 대상이 이미 굉장히 많은 수가 됐잖아요. 네. 1,300명에서 뭐 1,600명까지 늘어났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격리 대상을 자가격리, 시설격리 이렇게 나눴잖아요. 네. 근데 자가격리는 자기 집에서 뭐 가족들과 있더라도 뭐 침낭이나 뭐 식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활을 독립적으로 하는 것처럼 2m 이상 떨어지고 네. 다른 분과 공유하지 않고 외출도 하지 않고 더더욱이 뭐 외국에 출국하는 건 안 되고 네. 이런 자발적인 수칙을 지키도록 한 것이고 네. 시설 격리는 50세 이상이거나 고혈압, 당뇨, 뭐 만성 질환이 있어서 위험이 있는 분들은 시설 격리를 해줄 테니 본인이 원하면 시설 격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뿐이지 네. 사실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1,600명 중에 시설 격리 대상이 꽤 되고 또 시설 격리를 위해 준비한 곳도 뭐 150
실 정도 되는데 사실상 그곳을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가 격리나 시설 격리나 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강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뭐 강제 격리를 시킨다고 해서 뭐 감금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건소에서 뭐 2차례 모니터링하고 이분 신원 확인이 안 되면 찾아가고 증상이 있으면 찾아가서 확진 검사해서 병원으로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모니터링이 굉장히 클로즈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굉장히 1대1 모니터링처럼 좀 감금은 아니더라도 강제는 아니더라도 철저하게. 좀 실효성이 있는 격리의 모니터링은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또 현장의 혼란이 들려와요. 뭐냐면 네. 스스로 메르스 의심 증상을 느끼는 분들, 뭐 기침이 네, 네. 나고 감기 증세 비슷한데 열도 좀 있다. 네. 그러면은 이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서 일단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예. 보건소를 찾아가면 진료 거부를 당하는 경우가 네.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네. 보건소에서는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러고요. 네, 대학병원에서는 또 보건소로 가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네. 현장 의료진들이 지금 좀 일을 기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들이 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네. 그 보건소는 원래는 1차적으로 이제 방역, 전염병 예방이 1차적인 임무이긴 하죠. 근데 네. 현재로서는 보건소는 메르스 환자 신고라든가 또 모니터링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현재는 치중하고 있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현재 일부 진료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반 감기 증상이라든가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보건소를 간다고 해서 뭐 진료 거부를 당하거나 진단을 못 받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1차 의료기관, 보건소나 의원이나 병원이나 다 이제 진료는 볼 수 있거든요. 네. 기침, 콧물, 그다음에 그 메르스 환자가 접촉한 기왕력이 있거나 여행력이 있거나 다 볼 수 있는데 일단 2주 이내에 중동을 여행한 기항력이 있거나 네. 환자와 밀접 접촉했거나 환자가 입원했다고 의심이 되는 병원에 들린 일이 있거나 할 때는 확진 검사를 빨리 받을 수 있는 곳을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곳이 현재로서는 국가지정 입원치료 격리병상이 있는 국공립병원이거나 네. 대학병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확진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곳은 그런 것이고 네. 확진 검사를 받을 정도는 아닌데 특별한 기왕력이 없이 그냥 감기 증세 기침이라면 일반 의료기관을 방문하시는 것도 그 환자들 간에 좀 양해가 될 수는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제 의료기관이나 의협 병협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는 병원 비공개를 계속 원칙으로 고수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예. 이미 병원 명단을 또 국민들 사이에 만들어서 예. 알리는 이게 뭐 자체적인 웹사이트도 등장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이 시민들의 목소리는 왜 정부가 당국이 네. 이 정보를 자꾸 숨기느냐 이런 또 의구심이 커지면서 오히려 이것이 괴담을 더 유포시키는데 부작용을 낳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의견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 정보 공개 문제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예. 그 병원의 정보 공개라는 게 이제 다양한 게 있을 수 있는데 네. 확진을 받았던 환자가 입원했던 병원명과 그 환자가 입원했던 기관이나 머물렀던 기간을 알려달라. 그게 핵심일 것 네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 병원에 근접했거나 들렸거나 가능성이 있으면 자기를 보호하고 싶다. 그런 것이니까 네. 일반 국민의 요구가 뭐 부당하다. 이렇게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그렇게 공개했을 때 다른 부작용은 없느냐라는 차원에서 이제 정부가 우려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알아야 될 것은 일반 국민이 그렇고요. 또 지자체도 또 일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도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확진을 위해서 그 2주 이내 그 여행력뿐만 아니라 메르스 환자와 접촉했거나 메르스 환자를 다뤘던 병원에서 온 환자가 있을 때는 그 메르스 확진 검사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확진 검사도 적응증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네. 하고 싶다고 다 못합니다. 질병관리본부 그 원칙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기왕력을 알면 빨리 확진 검사를 할 수 있으니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는 정보를 제공해달라라고 해서 그 제한된 정보만큼은
지금 복지부가 감염학회와 웹데이터 시스템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또 보건소를 통해서 한다. 뭐 이런 정도 방침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자체도 뭐 다중시설 관리 이런 거를 위해서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을 하는데요. 지자체는 안행부 소관이고 또 보건소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아마도 공유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일반 국민에게 알릴 거냐 하는 거는 자기 보호 차원에서 네. 공개하는 것이 보호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저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까지 확진이 됐던 병원은 이 메르스가 확진이 되기 전에 첫 환자가 11일부터 20일까지 4개 기관을 방문했고 그중에 한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네. 환자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병원은 무방비 상태에서 발생했던 병원이고 앞으로 환자가 확진이 돼서 입원하는 병원들은 격리 병상이고 치료나 관리가 잘 되는 병원인데 네. 그런 병원조차도 발표를 해버리면 환자들이 그 환자가 아니라 다른 환자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네. 치료를 받아야 될 환자들까지도 그런 병원들을 기피하게 되면 이거는 메르스에 대한 진료 체계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 체계까지도 혼란이 있을 수 네, 있다. 그래서 의원님. 그런 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라는 네. 차원에서 복지부는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충이 많군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에서요. 지금 메르스 비상 특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있는 문정림 의원이었습니다.